혐오 표현을 멈추세요 라는 만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출처입니다. 엄마, 지연아, 여기 민서가. 내가 진짜. 저기 미안한데 최우야, 딴 데 가서 놀아줄래? 엄마가 전라도에서 온 애들이랑은 섞이지 말랬거든. 그걸 어떡해. 뚱뚱하고 못생긴 주제. 너도 나랑 섞기 싫으냐, 이 도둑고양이? 에이, 탁, 슈슈슈슈슈, 번쩍, 퓨, 퓨, 빵, 깨깨. 아야야, 좋은 중학교 2학년 3번 16번 최우야. 누구세요? 누구신데 남의 개인정보를? 아니, 그보다 걔가 왜 말을 해? 여기 제대로 찾아왔군. 난 204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파견된 요원 X라고 한다. 미래사회는 뭐? 미래사회가 끝내 걔들한테 점령당한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집집마다 걔를 키우다 못해 모시고 갈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저기 내 말 좀. 내가 너에게 찾아온 건 내가 미래를 바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란다. 엥? 내가? 그래, 2040년 미래사회는 멸망 직전의 위기 상황이야. 환경오염, 신종 발세, 창궐. 하지만 어쩌면 그런 문제들은 인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거야. 모든 걸 더 악화시킨 그것만 아니었다면 말이야. 그게 뭔데? 그건 바로 혐오였어. 나쁜 상황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서로를 혐오했거든. 혐오? 에이, 난 또 소행성 충돌이나 핵전쟁도 아니고 겨우 혐오라니. 말도 안 돼. 그래, 한동안은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지역과 세대, 인종과 국가가는 물론이고 경제적 차이와 정치적 견해 차이에 따라 서로를 혐오하게 되자 사회는 불안해지고 세계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났어. 그러자 결국 모두들 깨달았어. 혐오 표현의 해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대응하지 않으면 결코 인류를,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 헐, 대박. 그렇게 될 때까지 서로를 혐오하다니 이해가 안 돼. 그래, 그렇지. 하지만 지금 여기 너의 일상생활 곳곳에도 혐오가 스며들어 있단다. 뭐 아니거든. 나 완전 착하다고. 욕도 거의 안 하고 악플 같은 거 한 번 달아본 적도 없단 말이야. 그래?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까? 아니, 그건 뭐 괜찮아. 됐어. 뭔가 엄청 귀찮을 것 같아. 이게 아닌데. 잠깐. 나 배고파. 편의점 갈 거야. 오, 편의점. 나도 마침 배가 고픈데 잘 됐네. 같이 가면서 얘기 좀. 근데 그렇게 중요한 임무를 왜 너 같은 누렁이한테 맡겼어? 누렁이가 아니고 요원 X라니까. 그리고 이건 첨단 양자기술이 아닌 일종의 위장술이야. 아하, 요원의 신분을 노출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근데 왜 하필 누렁이일까? 거참. 빠쓱. 우와, 이 맛이 정말 그리워서. 미래 사회엔 컵라면이 없어? 우선 이런 식의 일회용기는 환경오염 때문에 전부 금지됐지. 그리고 나트륨 함량도 엄격한 규제 대상이라 이런 맛이 안 난다고. 근데 아무리 위장술이라지만 그 누렁이가 컵라면 먹는 거 좀 신기하다. 월칵. 여기 너 혐오 표현 같은 거 안 쓴다고 했지? 누렁이는 어찌 혐오 표현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 누렁이한테 누렁이라고 하는 게 왜 혐오 표현이야? 사실인데. 그럼 전라도에서 온 사람한테 전라도에서 왔다고 말하는 건 어때? 이제 좀 감이 와? 실은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생각하고 있어. 혐오 표현을 나쁘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쓰는 말이 혐오 표현이란 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혐오 표현의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해. 혐오의 일상적인 의미는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뜻이지만 사회 현상으로서의 혐오는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편견 또는 차별하고 배제한 태도를 말해. 그런데 그걸 왜 혐오라고 해? 보통 쓰는 뜻이랑 다르니까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난 혐오한 적 없는데? 라고 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혐오라는 말은 피해자 입장에서 붙여진 말이라고 봐야 돼. 편견을 드러나는 게 강자 혹은 다수의 입장에서는 혐오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피해 집단의 입장에서는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 혐오하는 것과 같지.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네. 역사적으로 혐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회적 징후를 부추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됐었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장애인, 동성애자들 차별해서 집단 학살한 사례가 대표적이지.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을 차별하고 학대한 것도 그런 거겠네? 그렇지. 그 밖에도 제주 4.3, 광주 5.18 등 현대사에서 혐오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공포를 이용해 여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의식을 제어하는 정신수단으로 악용됐어. 이런 혐오를 밖으로 드러내는 걸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데, 혐오 표현은 부정적이고 잘못된 편견으로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어기게 만들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야.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차별이나 인권 침해는 너무 나쁜 거잖아. 그래, 세상적으로는 다들 그렇게 말해. 그런데 왜 여긴 난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같은 것 때문에 차별받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은 없니? 아, 없다니까. 날 뭘로 보는 거야? 이 누렁. 그래, 좋아. 구체적으로 혐오 표현의 유형을 한번 보자고. 첫째, 모욕감을 주는 표현이야. 김치냐, 급식중, 병, 땡, 된장녀, 짱깨, 마음충, 틀딱충, 쪽발이, 결정장애, 게이 같다, 흑형, 레즈비언 같다, 무슬림은 다 테러리스트. 편견이 담긴 욕설, 동물 등에 비유하기, 기피하거나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기 같은 경우지. 헐, 근데 진짜 생각 못했던 말도 좀 있긴 하다. 그렇지. 둘째, 차별을 부추기는 표현이야. 가짜난민 추방해라. 외국인 노동자들이는 범죄를 높아서 위험해 추방해라. 국민건강 위협하는 동성애 반대. 직접적인 공격을 의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더 나쁜 표현일 수 있는데, 이런 반응을 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도 있어. 우와, 처벌까지? 이런 혐오 표현은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에서 비롯되고, 혐오 표현으로 인해 다시 편견이 더 강화되기도 해. 혐오 표현에 익숙해지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혐오 표현이 일상이 되는 거지. 근데 잠깐, 한 가지 의문이 있어. 오, 뭔데? 민주주의 사회에선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 않아? 그게 나쁜 표현이라도 말이야. 오, 그렇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지. 실제로 통계를 보면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표현의 자유라고 해. 하지만 우리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할 때 그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자유까지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잖아? 이에 관해서 헌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1.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2.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3. 혐오받지 아니할 권리. 즉, 혐오 표현은 헌법에 위배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인 거지. 그럼 혐오 표현의 해악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첫 번째,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된 개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야. 스트레스, 공포, 모욕감, 자책감, 심지어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잖아. 이건 인권의 기본 전제인 인간 자체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기도 해. 둘째, 이런 정신적 고통은 사회생활 어렵게, 이건 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게 되니까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결과를 낳지. 셋째, 혐오 표현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차별하게 만들고, 그런 차별이 법과 제도로 만들어지니까 지면서 시민을 분열시키는 거야. 결국 사회를 유지시키는 법 질서를 위협하는 거지. 헐, 진짜 심각한 문제긴 문제다. 그렇지. 근데 그게 다가 있냐? 넷째, 혐오 표현은 범죄나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걸 혐오 범죄라고 부르는데, 혐오 범죄는 단지 피해자가 여성, 아성, 아동,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일어나고, 가해자는 죄의식이 없다는 특징이 있어. 2016년 강남역 인근에서 여성을 살해한 사건, 2018년 예멘인들이 난민 신청을 하자 나타난 인종차별과 혐오 현상, 인천 퀴어 문화 축제를 반대하는 집단의 혐오 표출과 물려 행사 등에 나타난 혐오와 차별에 주목해야 돼. 또 2020년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에서 수만 명의 가해자들이 죄의식 없이 범죄에 가담한 이유는 여성과 아동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고 그저 성적 덕으로 대상화했기 때문인데, 이 또한 심각한 혐오 번지지. 그 마지막 국물까지 싹 다 마셨어? 안 짜냐? 으아, 시원하다. 디저트는 아이스크림 어때? 먹으러 온 거야? 미래를 구하러 온 거야? 좋아, 혐오가 심각한 문제라는 건 이제 충분히 알겠어. 근데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몇 사람이 떠난다고 달라져? 멸망은 이미 정해진 것 같은데, 오늘부터 하고 싶은 게임이나 실컷. 잠깐! 미래가 너한테 들렸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을 쳐버릴 셈이야. 아, 됐다고. 내가 대체 어떤 중요한 인물이 된다는 건데. 미안하지만 그건 알려줄 수 없어. 지금 내가 그걸 알면 미래에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 특급 기밀이라고. 차, 식상한 핑계네. 그럼 나보고 뭘 어쩌란 말이야? 불행 중 다행으로 혐오 표현에 대항할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그게는 행위 규제와 환경 조성을 나눌 수 있는데, 행위 규제 조치는 국가와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형사 민사 규제를
하고, 이를 어겼을 땐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방송심의, 통신심의를 통해 행정적인 규제를 하는 거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서도 차별적 인사나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있어. 학생이 혐오 표현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학생인권 옹호관에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 하지만 법이 이렇게 많은데도 혐오 발언은 넘쳐나잖아. 어떻게 된 거야? 그래 맞아. 현행법상 이런 조치들은 혐오 표현 문제에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처하고 못하고 있지. 그래서 이 평등법 제정을 통해 혐오와 차별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법령뿐만 아니라 자율규제의 형태로도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 금지할 수 있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인권보도 준칙이 대표적이야. IT 기업들도 자체적인 혐오 표현 규정이 있어. 학교, 회사, 공공기관, 언론 등으로 이런 자율규제가 널리 확산되는 게 중요해. 결국 혐오 표현 규제를 위해서는 여러 규제 방법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어. 어느 하나의 규제만을 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 거지. 근데 뭔가 더 결정적인 게 필요하지 않아? 게임도 클리어하려면 결정적인 아이템이 몇 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혐오 표현의 근본을 제기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환경 조성이야. 아예 혐오 표현이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거지. 국가, 지자체, 기업의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고 차별 금지 정책이 추진돼야 돼. 그리고 시민들은 혐오 표현에 대한 대항 표현을 일상적으로 실천해야 해. 각 개인도 하겠지만 그 개인이 속한 조직적 차원의 대항이 더 중요한데, 사례를 하나 소개할게. 서울대에서 성소수자 환영하는 현수막을 붙였는데 어느 날 밤 현수막이 날카로운 칼로 찢겼어. 현수막에 붙인 학생들은 새로 현수막을 한 대신 그 찢겨진 현수막을 학생회관 앞으로 가져와서 모두가 복원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어.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현수막을 반창고로 이에 붙여서 이렇게 다시 복원됐어. 찢겨진 현수막을 본 성소수자 학생들은 이 대학에서 내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복원된 현수막을 보고 위안을 받았을 거야. 혐오 표현에 대한 아주 훌륭한 대응이었지. 혐오 표현 피해자들이 고립되고 추가적인 피해를 당하는 걸 막고 그들과 연대해서 혐오에 맞서야 해.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항하는가에 따라 혐오 표현의 해악이 극대화될 수도 무력화될 수도 있거든. 그래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뭐? 좀 막막하달까? 그래 당장은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볼래? 아동 청소년을 위한 혐오 표현 대응 실천 행동? 말하자면 게임 클리어를 위한 아이템 획득 매뉴얼 같은 거지. 배우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은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추구해야 하는 까닭을 배우고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혐오 표현의 개념과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표현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은 혐오와 차별이 없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업과 학생 자치활동 등 학교 생활 중 차별, 반대, 인권, 평등, 다양성 존중에 관한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교에 요구하겠습니다. 알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은 학교와 혐오 표현에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혐오 표현이 발생했을 때 옳지 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며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혐오 표현의 문제는 피해자의 탓이 아니며 단지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임을 알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토론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은 혐오와 차별 없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입니다. TV, 영화, 온라인 채팅, SNS 게임, 인터넷 방송 등을 이용할 때 혐오와 차별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미디어의 혐오 표현을 모방하지 않겠습니다. 어때? 이제 좀 감이 와? 와씨, 이 많은 걸 나보고 하라고? 아까도 말했듯이 물론 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하지만 각 개인의 실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지. 하긴 그래? 게임을 클리어하는 건 간단하게 될 리가 없지. 근데 또 하면 되긴 되더라고. 재우 형 너 드디어 왜 이래? 아 저리가 개털 묻어. 이제 시간이 됐군. 그럼 난 너만 믿고 들어간다. 명심해. 미래는 너의 손에 달렸다는 거. 아 부담 두지마. 원래 게임도 너무 잘하려고 하면 긴장돼서 망한다고. 힘 빼고 평소대로 한다 생각해야 잘 되는 거 몰라? 그래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넌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아 참 그리고 미래는 슝 저기 미안한데 채우야 딴 데 가서 놀아줄래? 엄마가 전라도에서 온 애들이랑은 섞이지 말랬거든. 까르르 어떡해. 아 조민이 마침 잘 됐네. 난 뚱뚱하고 못생긴 것들한테 알레르기가 좀 있어서. 만지작
조민이, 아까 한 말 취소. 미안. 휴. 몰라, 보냈어. 깠다. 아니야, 내가 먼저 잘못했어. 애들 앞에서 뭔가 잘난 척하고 싶었나봐. 미안. 2040년 국가인권위원회 사건 번호 G-590. 이제 그것 좀 벗지 그래요? 아차차차. 띠링. 슈슈슈. 사건 번호 G-590-278. 혐오 표현 예방법 위반 건. 처벌 대상자 본인 이름 말하세요. 최우혁입니다. 최우혁 씨는 2020년 5월 20일 20시 42분 00초 15세 본인에게 혐오 표현 대응 교육을 시행하는 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평가위원님들 점수 입력해주세요. 교육 결과 평균 점수는 68. 띠링. 네? 말도 안 돼. 수고하셨지만 결과가 아쉽군요. 커트라인 10점에 미달됐기 때문에 재교육 명령합니다. 으아! 재교육 시점은 2030년 25살 3월 31일 17시 28분 00초. 이날 기억나세요? 글쎄요, 글쎄, 가해자들이 이렇다니까. 가세요. 가서 바로 잡을 기회가 온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깊이 반성합니다. 네, 좋네요. 그걸 행동으로 증명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아참, 이번엔 뭘로 하시겠어요? 고양이? 한국 다람쥐? 싫어. 안 그럴게요. 다시는 혐오 표현 같은 거 안 쓸게요.